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별의별 호재가 다 등장합니다. 네. 우리 개장 전에 보면은 뭐 하나 툭 나오고 툭 나오고 네. 이제는 그 호재가 뭐가 나올까 싶은 상상력의 나래를 더 이상 펴기도 힘든데 하여튼 뭐가 나오면 다 호재입니다. 호재성 재료가 되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골고루 올라가면 좋은데 앞서 이제 김영 매니저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르는 기업만 또 올라요. 이게 과거에도 그런 패턴들이 왕왕 있었죠. 대형주만 오르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버리면은 개별주들이 밀려버리는 뭐 수급의 쏠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오늘까지 내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백신 랠리 추가적으로 갈까요? 뭐 11월 달 이번 달까지는 그냥 뭐 시장 간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정은 12월 달 빌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이제 재료가 나오겠지만 네. 미리 조정을 받을 거예요라고 예고하기도 뭐 쓱하고 아까 이제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도 코멘트는 하는데 자기들도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후문을 달더군요. 참 보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항상 뭐 예측을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0월 30일 날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이렇게 증시가 코스피가 잘 갈까?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근데 11월 달, 11월 2일, 그러니까 딱 11월 달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15% 넘게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번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는 계속 코스피가 간다라고 보고 12월 달에 방향성이 잡히는 거에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12월 중순 돼서 계속해서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1월 달처럼 갈지 모르겠지만 11일 아니면 12일 날 미국에서 네. 이제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또 그래서 미국이- 화이자 백신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얘기도 나왔죠. 네. 그럼 11월 11일, 12일 가면 또 이것도 호재로 되나? 네. 뭐 또 그러니까. 사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 나중에 조정의 빌미가 되면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올 그럴 수 거고 있죠. 뭐 뭐 계속 백신- 가게 되면 백신 랠리라 얘기가 나올 거고 백신 뭐 그런 부작용 뭐 거죠. 등장하면 또 네. 난리 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네.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신 얘기 나중에 우리 매니저님 가고 나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요. 얘기했다가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탄력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뭐 총무청 같은 인수인계 얘기 나왔고 그리고 새벽에 재무장관을 이제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뭐 옐런 총재를 제니 재무장관으로 네. 앉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유동성 랠리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장과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앞으로 보면- 계속 신호를 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금리 뭐- 정책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성을 급격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출구 전략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도 그렇고 이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시장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에 대해서 완화를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과 근데 뭐 정권이 바뀌면 파월 의장도 바뀌겠지만 아마 다음 만약에 바이든 정권 넘어가서 옐런 재무장관과 그리고 아마 새로 올 FOMC 총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 지금은 저금리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금리가 혹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를 계속해서 미리 주게 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막 이런 이슈가 또 반영되게 된다면 12월 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2월 달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연말 소비 시즌 얘기가 나올 거고 물론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 길거리 사람들 여전히 많아요. 많고요. 2단계 격상이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 시즌 되게 되면서 뭐 여행이란지 이런 부분, 국내 여행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린 이 분위기를 네. 어찌 보면 유통이란지 소비주 쪽으로 좀 옮겨서 시세가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면은 네.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죠. 개인 네. 투자자분들도 바라는 바고.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외국인들의 생각은 그냥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히 우리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데 코로나로 내용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이제 실물 경제, 체감 경제에는 특히 이제 찬바람이죠. 뭐 우리 자영업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뭐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 어떻게 뭐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도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경제가 지금 부동산도 안 되고 예금도 그렇고 자영업의 사업도 그렇고 위축되다 보니까 증시밖에 지금 답이 없잖아요. 주식시장밖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유동성 효과가 있고 어제 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삼성중공업이 나왔죠. 2조 8천억 규모 선박 블록인데 그거다 보니까 이제 또 달러가 유입이 되고 이게 이제 환율을 미터로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원화를 막 사는 거죠. 원화 배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바이 코리아가 되고 주식 시장도 한 1조 원어치 사고 이러다 보면 2,600 그냥 훅쩍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 시장이 기대 모든 기대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그런 것도 완화가 될 전망, 뭐 백신도 계속 나온다 그러고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모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여튼 기대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거는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LG 화학, 삼성 SDI 다 도식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제 은행주가 좀 많이 보였고 금융주들이죠. 오늘 금융주들을 널어놨는데 저걸 그래도 따라가야겠구나. 뭐 금융주 그냥 정리만 해놨어요. 뭐 화면 보여주시면은 뭐 다 아시는 겁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금융주를 그냥 따라갈 거냐 같이. 제가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시장이라는 게 결국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키워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 약간 은유적이지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또 기울어진 운동장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정보를 알거나 시장에 대한 확신, 컨빅션 이런 표현, 영어식 표현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그 시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호재에 좀 목말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 이제 딱 나와야 될 시점에 정확하게 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슈 덕분에 시장이 이제 좀 부양이 됐고 그 백신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기 부양책이 이제 또 곧 합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좀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이제 규모는 아닐지 몰라도 뭐 연내 안에 만약에 이제 부양책이 좀 합의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시장에 이제 약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호재라는 인식이 좀 들고요. 자넷 옐런 이제 전 연준 의장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이제 임명한 부분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방금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대언론 뭐 브리핑도 좀 잘 하시고 사실상 이제 그 교감을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처음 이제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시장이 이제 되게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이제 대언론 브리핑을 워낙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넷 옐런 의장은 비교가 좀 많이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상징적인 의미로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을 하게 되면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성향 자체가 아주 완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이제 기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당장 급하게 증세라든지 시장이 이제 걱정할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 아직까지 저도 뭐 앵커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배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원화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원화 자산을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지금 배팅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연말까지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하려면 이런 이제 수급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고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라인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라인까지도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연출이 좀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또 강한 시장이 조금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행주들을 이제 금융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금융주가 올라가는 논리도 당연한 거죠. 그죠? 경기가 회복될 거고 실제로 이제 시장 이자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뭐 은행주들한테는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추가를 좀 한다면 그냥 차라리 지금은 금융주
증권주들 중에 선택을 한다면 그냥 증권주를 하는 게 어떤가 뭐 그런 네. 생각이거든요. 연말에 이제 뭐 배당도 증권주들 올해 이익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배당도 잘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증권 정도 뭐 여러분들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방 배팅이 좀 나온다면은 뭐 증권주들도 같이 뭐 지수하고 좀 추종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증권주들의 분위기는 약간 ETF로 따지면 뭐 인덱스나 레버리지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증권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종목 추가한다면 삼성증권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26분 전인데 지금 들어온 외신 속보를 좀 정리하자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또 캐치했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재료가 등장했는데 시장을 좀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보 전해드렸죠. 미국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를 통보했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등장한 게 조재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과 참모진의 정권 이양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속보가 미국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 통보하면서 대선 승리 인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대선 승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미국에서 지금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료가 있었네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법무장관이 지금 인선됐나요? 법무장관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뭔가 이제 그런 또 어느 정도의 또 네. 물밑에서 합의가 좀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법무장관 인선이 됐는지 좀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네요. 아마도 모종의 합의가 아닌가. 감옥을 안 보내겠다. 네. 있지 않을까? 수사를 하지 사면 않겠다.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사면- 저는 CNN이라서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N 같은 경우 솔직히 뭐 정치적인 얘기 좀 하기 그런데 물론 그런 좀 반트럼프적인 성향이 좀 성향이 강해서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외신 여러 가지 교차 속보니까 인정을 네. 해야 되겠죠. 저희가 단적인 예로 트럼프 쪽이세요? 아니 트럼프 쪽을 떠나서 뭐 트럼프 쪽 할게 그냥 뭐 그런 걸 그럴 필요는 떠나서 없고. 네. 그 언론에서도 네. 그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한테 이제 뭐 대선에 인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지만 실적으로 트위터에 멜라니 여사가 올린 걸 보게 되면은 정당한 선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으면 결과가 나야 된다고 반박하는 트위터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을 무조건 의심을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말씀을 근데 뭐 더 드리고 이상 지연하기에는 목에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시장은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재료들이 일부 추가 경기 부양 합의안이라도 하자. 네. 아마 경기 부양 합의안이 조만간 또 예의가 오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시장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따라가야죠. 자, 다시 해외 쪽에서는 일단은 위쪽을 계속 본다. 백신 다음 넥스트로 저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단순 백신 재료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국내에서 오늘 또 외국인들 살 거라는 건 명확히 보이는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느냐를 집중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는 거는 뭐 IT에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은행주 사면은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바이코리아 맞아요. 자, 그러면 또 그 후속타로 무엇인가? 증권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삼성증권 같고. 하나 추가를 해드리도록. 네, 그 밖에 이제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 중에 뭐 네. 여행, 항공, 거기 이제 컨텐츠, 문화, 네. 이런 뭐죠?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가능할까? 그리고 뭐 소비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매니저님 안 어머, 가셔도 되나요? 37분이네. 죄송해요. 네. 제가 일단 물러나고 우리 팀장님이 또 종목을 얘기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깜짝 놀랐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벤트? 네, 오늘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침에 진짜 정말 실시간으로 이 속보가 나오는 걸 지금 막 보내드리고 있는 늘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프닝 멘트 얘기하잖아요. 한 발 빠르고 네. 1시간 빠른 증권 정보 어디에 안 나온다니까요. 네, 저희 미국에서도 자부합니다, 아마 사실. 저희 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지금 워낙 지금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 리뷰해드리면서 이슈 분석해드리고 또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